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가지 패러독스가 있대요. 그리고 연락될 수 있는 연락 가능성의 패러독스는 뭐냐면은 뭐 채팅, 이메일, 그 다음에 페이스북, 뭐 영상 통화, 휴대폰 뭐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한테 연락하기가 점점 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경험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결국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켜 줄 수 있느냐는 건 회의적이죠. 제가 유학을 간 게 한 20년 전쯤에 텍사스로 딱 가니까 텍사스에 대형 마트가 있었어요. 그건 HEB라고 그래요. 지금 이마트처럼 그런 마트가 있어서 그때 딱 가서 보고서 야, 이것이 발전된 세계의 전형이구나. 그러면서 거기를 뭐 한 10바퀴 계속 돈 기억이 나요.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방문 오셨을 때도 제일 먼저 모시고 간 데가 그 대형 마트를 가가지고 봤더니 부모님이 막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테크놀로지가 좋아져서 거기서 계산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고 뭐 무선이라든지 뭐 마이크로 해서 금방금방 통화가 돼가지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현대화되고 테크놀로지로 장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더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뭐 중급제 시간제로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면은 고객님 안녕하세요. 찍찍찍찍 하고 담아주고 얼마입니다. 그리고 뭐 감사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전에는 구멍가게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멍가게 가면은 뭐 철수 아버지 오셨어요. 뭐 철수 공부는 잘하나요? 그렇죠? 오늘 뭐 좀 뭐 새우깡 하나 하고 소주 주세요. 그런 얘기도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그런 시절에 사람들이 느꼈던 편안함과 그런 즐거움하고 이게 대형화되고 테크놀로지에 대한 현대 사회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효용이라든지 그런 즐거움하고 어떻게 했느냐는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희생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파라독스는 미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테크놀로지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깊숙이 하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제시한 것 중에 미래기술 트렌드,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도 안 들어오네요. 이런 트렌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는 고령화가 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세요. 그렇죠? 사업을 준비할 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그렇죠?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40이 넘으면은 노안이 와요. 그죠? 저도 지금 50이 됐는데 40 넘으면서 친구들은 다 노안이 이렇게 와가지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전자제품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40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또 화면이 작으면은 컴퓨터를 읽을 수가 없어. 그런 것들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접근하는 거죠. 젊은이들이 마케팅을 할 때 어떤 대상들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느냐. 테크놀로지스트들은 어떤 테크놀로지가 어떤 타겟을 잡아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 여기 뭐 자동지원이 뭐니 하는 사람들은 헬스케어 시스템 같은 거, 헬스 컨트롤 시스템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 것들. 편안하게 건강을 갖다가 어떻게, 이 헬스니 그래서 이건 오래전부터 사실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출현하고, 즐겁게도 교육이라는 분야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돌다가 이러닝으로 왔지만은 그 교육이라는 분야에 커넥션을 갖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성. 앞으로는 남성성보다 여성성이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개인화. 자기 개인화돼. 이건 편안함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자기 개인화돼 가지고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 이건 소프트웨어 공학 개발하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일반적인 거시적인 면에서 본 기술의 전반적인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이러닝 분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인생 전공별 유전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전을 많이 한 것이 돌아와서는 이제 제가 전기기기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전기기기도 가르칠 수는 있는데 한동안 떨어져 있었던 과목이었어요. 전기기기란 과목이 사실 학생들도 회피하고 교수님들도 별로 가르치기 싫어하시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하드웨어 있고 딱딱하고 원리를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주로 이제 취침을 취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애들 어떻게 좀 쉽게 가르칠 수 없을까를 갖다가 연구하다가 여러분들 자바 애플릿은 아시죠? 10년 전인가 15년, 97년 정도, 95년 전부터 자바 기술이 나오면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자바 애플릿을 개발을 하면은 거기서 뭐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시뮬레이션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기기를 가르치면서 모터가 도는 원리, 그 다음에 뭐 자개가 돌아가는 원리 그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개념을 넣은 애니메이션으로 개발을 해서 수업 시간에 쓰니까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 분야를 유전했으니까 프로그램도 좀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도 좀 개념을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컨텐츠를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경진대회가 있어서 학생들 이름으로 해서 경진대회 같이 팀으로 나가게 했더니 조선일보에서 무슨 인터넷 공모대전에서 상을 받아왔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콘텐츠를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콘텐츠를 갖고서 막 하다가 보니까 이러닝 분야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콘텐츠가 있고, 솔루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하는 서비스 분야가 있고, 그래서 세 가지 분야로 얘기가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콘텐츠는 킹, 왕이고, 인프라, 즉 솔루션이죠. 솔루션은 갓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콘텐츠가 중요하면은 사실 그 콘텐츠가 실어져서 돌아가는 솔루션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솔루션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접촉해 보셨을 거예요. 여기 고려대학교에서도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 있죠. 온라인 강의 시스템, 학습 관리 시스템, 그걸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이러닝에서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근데 그 솔루션들이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해외에서 오픈 소스로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무들이라든지, 그때는 닷런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사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국내에서는 이런 업체들이 개발자를 시켜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요. LMS 학습 관리 시스템을. 그럼 업주가 그걸 가지고 가서 이 대학 저 대학에 팔아요. 그러면 한 대학에서 1억을 받아요. 아, 건전지. 그러면은 처음에 개발할 때는 1억이 들어갔겠죠. 근데 두 번째서부터는 1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무형자산이죠. 1억 원어치지만 이미 개발된 거잖아요. 그걸 갖고 가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1억 안 내려고 그러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1억 개발해서 판 제품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것의 원가는 사실 1억이 안 돼요. 더 줘라도 줄 수 있어. 그쵸? 이미 개발된 거니까. 그러니까 1억으로 처음에 팔다가 경쟁을 해요. 한 업체가 5천만 원으로 낮춰요. 그럼 자기는 얼마로 낮춰요? 3천만 원으로 낮춰요. 그래서 지금은 1,000만 원, 2천만 원에도 LMS 시스템을 구축해 줍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상당히 비도덕적인 생태계예요.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렇죠? 업주들을, 저는 그때 그걸 이제 보따리 장사라고 부르는데, 보따리 장사하는 소프트웨어 업주들이 소프트웨어 업체를 다 망가뜨려 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정상적인 에코시스템,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픈소스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개발을 해요. 개발하면 이미 개발이 완성됐잖아요. 그 소스 코드를 전부 다 오픈을 해요. 누구든지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소스를 가다가 개선을 해요. 그럼 개선을 하는 데들은 용역비가 있잖아요. 인건비. 그다음 모듈도 추가 개발을 해요. 그럼 추가 개발하는 개발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추가되는 개발 모듈에 5천만 원이 들었으면 5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소스는 오픈 소스니까 공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얹은 내용도 공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음 사람이 그걸 갖다가 오픈 소스를 갖다가 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나와서 공짜로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서비스를 할 때 유지보수비로 3, 4천 받아도 돼요. 그렇게 되면은 건강하죠, 모두가. 정상적인 용역에 대한 정상적인 지불들이 이루어지